예,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우려고 PPT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PPT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공진로진학연구소 최재승 기장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과거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조국의 하늘을 지켰고 전역 후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 기장으로 전 세계 하늘을 누볐습니다. 소개할 것이 많아서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학생이면은 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배우죠. 거기에 최재승 기장이 나옵니다. 제가 키 크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어릴 적 꿈을 이룬 민항사 파일럿 최재승 기장에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저는 항공 진로에 관해서 7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8년 전부터 책을 집필하면서 수도권 전국 제주도까지 초, 중, 고 대학교 강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책을 집필함과 동시에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에 카페, 지식인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재승 기장을 검색하면 네이버의 활동 내역들이 또 온라인의 활동 내역들이 그동안 방송했던 거 신문 기사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알아볼 주제는 조종사의 진로 특성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탐색하나를 제가 적어왔어요. 첫 번째, 조종사는 상당히 되기 어렵고 힘든 진로입니다. 또 되기 위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학습 능력, 공부 능력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비행기에 관한 모든 전문 지식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습 능력이 안 되게 되면 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관제사와 조종사는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구술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리스닝, 이해력 등이 다 포함돼야 되죠. 그리고 조종사가 되는 훈련 과정은 고되고 힘들어요. 이 세상에 쉬운 게 없죠.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요.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난관에 봉착하면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조종사가 멋있고 하늘을 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는 인터넷 검색해서 연봉이 높으니까 그렇게 주위에서 권유를 해서 되는 직업이 아닙니다. 조종사의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조종사가 된 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자동차, 비행기, 탱크, 선박 등을 많이 만들었어요. 공작에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또 과학에도 아주 호기심과 관심이 많아서 많은 과학책들을 읽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책을 안 읽죠? 책에 진로 탐색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당시에 저의 꿈과 희망은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과학자의 꿈을 계속 살리던 중에 중2 때 본격적으로 모형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모형 비행기를 만들고 하늘로 날리는 과정에서 항공과학과 항공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조종사가 되는 진로는 딱 2가지였어요.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과 그다음에 항공대에 진학하는 것 2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군사관학교를 택해서 군조종사를 먼저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를 고등학교 시절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종사의 장단점들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보는 눈은 약간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조종사들은 자기 꿈과 희망을 현실로 키운 사람들이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주위의 권유나 연봉 비교하기를 통해서 조종사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기의 꿈과 희망을 이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조종사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다는 장점과 또 거기 가서 그 외국에 나가는 모든 그 삶과 문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견문을 아주 크게 넓힐 수가 있고요. 민항이나 군에서 조종사는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혜택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장점들이고요. 단점은 첫 번째로 아주 되기가 힘든 직업이죠. 신체 조건도 맞아야 되죠. 건강해야죠. 되는 과정도 비행 교육이 무지무지하게 힘든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력을 필요로 하죠.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무슨 매뉴얼 많이 나와 있죠. 그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비행기를 자기가 조종을 하게 되면은 많은 연관된 여러 과목들을 다 자기가 통달해야 돼요. 꾸준히 체력 관리와 컨디션 관리와 공부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높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강구해야 돼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기장은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승마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이런 챌린지를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평소부터 운동이나 관심 있는 종목들을 한두 개씩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종사란 직업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있어서 비행기가 무인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조종사를 대신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저는 거기에는 반대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앞으로의 비전은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많이 축소됐죠. 거의 황폐화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요즘 매스컴을 보죠.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회복 모드로 들어가고 내년쯤 되게 되면 아주 항공여행이나 해외 출장들 이런 비즈니스 트립도 많이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조종사 진로가 앞으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종사나 정비사는 전문 인력이거든요. 키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종사, 정비사 부족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과학 발전에 따라 전투기, 민항기는 계속 발전을 합니다. 항공과학 발전과 함께 조종사라는 직업도 계속 인기를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조종사라는 직업은 40-50년 동안 최고의 직업군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직업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세계가 발전하게 되면 항공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과 화물 물동량이 생기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느덧 여러분들하고 이제 결론 시간이 왔네요. 저는 평소에 많은 청소년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늘상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초, 중, 고 시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연봉이나 조건으로 직업 줄 세우기를 하지 말고 청소년 시절 읽은 책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영감과 동기부여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성공은 없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로탐색 특강이나 이런 여러 강의 활동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많이 가봤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꿈과 희망이 정해진 친구들도 있는데 의외로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면은 꿈과 희망이 없는 친구들한테 제가 꿈과 희망을 막 강제로 주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1개나 2개 이상의 그 꿈을 중학교 시절에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꿈과 희망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하나 있는 친구들은
프렘 B 요즘 많이 나오죠, 매스컴에서. 그래서 꿈과 희망도 한 개가 아니라 프렘 B를 대비해서 한 2개 정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을 하는데 아주 크고 풍부하게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직업들이 인적성이 상당히 중요시하게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도 인적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종사란 직업은 진로 중에서 아까 특강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드맵, 계획성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잘못되게 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동떨어지게 딴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청년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게 자기 그 진로 로드맵을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신체라든지 자기 컨디션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비행 교육도 1년이라는 시간이 이상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 없고 노력 없고 자기 관리가 안 되게 되면 도중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도전하는 정신도 거기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래서 도전하는 정신까지 포함해서 그런 인성들을 키워나가게 되면 적성은 또 거기에 맞게 노력하는 것만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함축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흔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다 노력을 해야 되고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거와 비슷한 얘기로 우리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이 있죠. 자기가 평소에 땀과 노력을 뿌린 만큼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청춘, 젊음을, 꿈과 희망을 불살라서 자기가 목표한 것을 꼭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